이 봄이 왔습니다. 나라의 위기와 상관없이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이 끌어당기는 기운이 잔뜩 뭉쳐서 생긴 현상이라면 봄은 뭉쳤던 기운이 서서히 뻗어나가면서 풀리는 현상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끌어당기고 또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 변하고 또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을 우리 동양에서는 태극,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태극이라고 하며 또 서양에서는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헥사곤입니다. 저기. 그 헥사곤은 가운데가 육각형이죠. 그래서 헥사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기가 바로 그 태극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입니다. 이 상반되는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그려져 있는 물결 모양이 바로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게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끌어당긴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된 게 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쫙 뻗어나간다. 끌어당긴다, 뻗어나간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품고 있는 저 원 상태는 무극이라고 하며, 원은 무극이에요. 무극 안에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극 상태라고 하며,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이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을, 그 일으키는 에너지를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극 상태인데 무극 상태 안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무극 상태에서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인데 얘가 이제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힘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작용이 없는 상태를 무극이라고 하며, 무극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작용은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제로 포인트 에너지는 우주 최초의 에너지이며, 제로 포인트 에너지서부터 이제 우주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의 에너지이며 또 세상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력입니다.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 혹은 우주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라고도 하고 우주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아 움직일 때는 생명 에너지, 지금 내가 머리를 쓰고 이 행동을 하고 하는 건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때는 우주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있죠. 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생체 에너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그 두 가지 에너지, 즉 생명 에너지와 우주 에너지를 다 합쳐서 간단하게 기라고 부릅니다. 기. 아셨죠? 기는 곧 에너지이며 동시에 파동인 것입니다. 에너지는 입자죠. 기는 곧 입자이며 동시에 파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기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극이라면 이스라엘의 국기는 헥사곤입니다. 저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 두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저 이스라엘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저 가끔씩 가다 많이 저 마크가 보이죠. 저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둘 다 똑같이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오는 기운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태극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뻗어나가는 에너지로 표시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표시했느냐? 자, 위를 향해 솟구치는 삼각형. 저 위를 향해서 솟구치는 삼각형. 저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또 아래를 향해 뻗어내리는 역삼각형이 바로 끌어당기는 기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은 헥사곤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삼각형이 함께 있는 헥사곤이 바로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담겨있는 우주 최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저 합쳐진 것이, 저 헥사곤이 우주 최초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우주 최초의 모습입니다. 저것이. 그걸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우주는 이렇게 헥사곤 안에서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통해 뻗어나가고 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동양의 태극과 서양의 헥사곤은 이렇게 똑같이 우주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소설가 이순원 씨의 우화를 보면은 이런 우화가 있어요. 이 벌 1000마리를 키울 때, 벌 1000마리, 그 중에 200마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1000마리 중에서 200마리를 빼면은 800마리죠. 그 800마리 중에서 600마리는 대충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200마리는 밴둥거리면서 놀 뿐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벌이 100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200마리는 열심히 일하고, 600마리는 한웅둥만둥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마리는 밴둥거리면서 놀 뿐 절대로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벌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1000마리 중에서 200마리만 열심히 일하고 600마리는 적당히 하고 나머지 200마리는 죽어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거나 대충 일하는 그 800마리가, 중요한 것은 1000마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의 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800마리가 1000마리가 먹을 수 있는 꿀의 그 양의 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마리는 거저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밴둥거리면서 일 안 하는 200마리를 다른 데로 쫓아버렸더니, 그럼 이제 몇 마리가 남았겠어요? 1000마리 중에서 800마리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 800마리 가운데 그 중에 또 20%인 160마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60%인 480마리는 그럭저럭 대충 일을 하며, 또 나머지 20%는 마찬가지로 죽어도 일을 안 하고 밴둥거리면서 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00마리 중에서 일 안 하고 밴둥거리면서 일하는 그 200마리 쫓아버렸더니, 그 나머지 800마리 가운데 또 160마리는 열심히 일하고, 또 나머지 480마리는 적당히 하고, 또 나머지 160마리는 역시 일 안 하고 밴둥거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을 열심히 하는 160마리와 대충 하는 480마리가 800마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의 꿀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벌의 기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200마리 쫓아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밴둥거리면서 노는 게 생기는 게 160마리가 생기는 것은 그 벌 개개인의 기능과 상관없이 우주가 일으키는 어떤 사이클입니다. 우주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코 그 개개인의 기능과 능력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도 한 클래스가 있다면, 우리 이 클래스가 날마다 같이 생활하면은 이 중에서 틀림없이 20%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또 60%는 대충 그럭저럭 하고, 그리고 나머지 20%는 또 절대로 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이 또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나 단체도 틀림없이 이와 같은 패턴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존재하기 위한 작용인 것입니다. 우주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가 존재하기 위한 작용이에요. 우주는 이렇게 기, 즉 에너지 패턴을 갖고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 개개인 가지고도 탓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주 패턴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또 밴등거리면서 놀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 또 나머지는 그럭저럭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끌어당기는 기운 70%와 뻗어나가는 기운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도 이렇게 있는 것은 끌어당기는 기운이 70%고 그럼 가만히 정지해 있느냐? 아니에요. 이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30%는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그래요. 70%가 끌어당기고 30%는 뻗어나가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광활한 우주, 전체 우주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70%고 그리고 끌어당기는 기운이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우주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전체 우주는 70%가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30%가 끌어당기는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30% 가운데 5%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예요. 이 두 기운이 똑같이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똑같이 5대 5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주는 멈춰서 작용을 안 하겠지만 이렇게 7대 3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쪽이 작은 쪽으로 쏠리면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7대 3이기 때문에 큰 쪽이 작은 쪽으로 쏠리면서 우주는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7대 3의 비율을 우주가 존재하기 위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7대 3 곧 우주의 황금률인 것입니다. 황금률은 존재를 위한 패턴인 것입니다. 이 7대 3이 되어야지만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우주는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이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동시에 있어요. 서양에서는 끌어당기는 곳을 블랙홀, 끌어당기는 곳을 블랙홀, 또 뻗어나가는 곳을 화이트홀이라고 하며 이 둘은 결국 헥사곤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 헥사곤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헥사곤 안에는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헥사곤 안에는 어떤 헥사곤이 됐든지 간에 헥사곤이라는 형태가 갖춰져지면 그 안에 있는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가 그 안에서 작용을 해요. 같이 함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동시에 있는 상태를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해요. 상반되는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있다. 결국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기운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헥사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헥사곤이 있어야지만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이 일어나요. 헥사곤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이 말은 태극 또한 뻗어나가고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그랗게 표시했지만 서양의 헥사곤은 저런 식으로 삼각형이 위로 뻗어나가고 밑으로 뻗어나가고 그래서 가운데 헥사곤이 있다. 저 헥사곤이 있기 때문에 위로 뻗어나가고 밑으로 끌어당기고가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도 우주예요. 우리 한국 국기도 우주고. 자, 그러면 헥사곤 안에 생명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맨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생겼을 때는 헥사곤 모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바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저 크기 조금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어요. 다를 뿐 처음 모습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다 저렇게 생겼었어요. 아셨죠? 저거는 뭐 얼굴은 지금 서로 다르지만 처음에 다 저렇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저기 다 육각형이죠. 저기 육각형. 처음에는 모두 다 저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면 처음에는 저렇게 헥사곤 모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헥사곤 안에 생명 에너지, 즉 생명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저 안에 생명력이 작용해요.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기운이 서로 작용하여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이 생겼고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몸은 끌어당기는 기운이 뭉쳐놓으면 몸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에너지를 합쳐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합쳐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이렇게 하느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헥사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바로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하느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렇게 육각형 안에서 저 안의 에너지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주의 황금률에 의해 70%의 물과,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은 70%의 물과 그 다음에 30%의 뼈와 살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몸의 70%는 물이에요. 그리고 30%가 살과 뼈입니다. 이 지구 역시 70%의 물과 30%의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몸에는 그 70%의 물 가운데 대다수가 분자 구조가 육각형 모양을 한 육각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육각수가 많은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이 있죠. 그 양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배 안의 양수 또한 100% 육각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양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에너지,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렇게 육각 모양 안에 생명 에너지를 많이 간직하고 있어야지. 많이 간직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늙지 않고 오랫동안 젊고 팽팽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잘 먹느냐 이런 얘기들은 영양가 이런 얘기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 얘기고 원래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잘 먹는다 그래서 오래 살지 않아요. 일찍 죽는 이유는 육각형이 부족하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진짜 건강, 그것은 누가 더 많은 육각 구조를 몸에 간직하고 있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육각형. 우리 마음 또한 아무런 작용이 없을 때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 상태로 있다가 작용을 할 때는 헥사곤 모양으로 변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서 근심걱정을 하는 거예요. 뻗어나가고 땡기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 상태를 자각하기 위해, 이게 어떻게 생겼나 자각하기 위해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선방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걸 선정이라 그래요. 그 선정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있는 순수한 마음, 에너지, 그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 선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얻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정에 드는 수련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도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절대로 선정에 들어서는 안 얻어집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그리고 제로 포인트 에너지 상태를 자각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깨달음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 상태를 자각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각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이미 헥사곤 이후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각이 안 돼요, 보통은. 석가가
우주의 이치를 터득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 상태와 작용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포인트 에너지 상태를 알고 또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작용하는 것을 알면은 그럼 우주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것을 한국 나이로 29살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에 의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맞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뻗어나가는 에너지에서 벌어지는 게 영혼이에요. 그게. 아셨죠? 이게 전에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전혀 새로운 얘기처럼 들리죠. 여러분들도 이걸 하나 터득하면은 말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들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다 그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에너지의 작용이 7대3이라는 우주의 황금률을 벗어나면, 우리 이것도 7대3이라는 걸 벗어나면, 우리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 마음이 7대3이라는 것을 벗어나면 그때는 미숙한 바보가 되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 이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이상을 정신병 혹은 신경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려면 7대3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유지가 안 되면은, 유지가 안 되고 너무 또 미숙하면, 끌어당기는 에너지만 있고 뻗어나가는 에너지 작용이 없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또 확 써가지고 고갈될 정도로 쓰게 되면 이제 정신병 또 신경장애 등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의 황금률은 이렇게 모든 것이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우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7대3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도 물과 살, 여기서 살은 뼈를 포함한 겁니다. 물과 살이 7대3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구 또한 물과 땅이 7대3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황금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7대3 상태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싱싱하고 가장 훌륭한 그런 상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체 발달 과정에서 이 최고의 황금률은 우리 사람인 경우에는 22살, 23살이 그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22살 전에는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강하고 24살 이후에는 서서히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1세 이전에는 음기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우리 동양으로 얘기하면 음양 하는데, 음이 끌어당기는 에너지입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하면은 이 성장이 덜 된 것이며, 또 24세 이후에는 끌어당기는 음기보다 뻗어나가는 양기는 뻗어나가는 거예요. 양기가 강해서 서서히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음기보다 뻗어나가는 양기가 강해져서 기운이 우리 몸 바깥을 빠져나가 버리면 그때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남아요. 아셨죠? 결국 늙는다는 것은 끌어당기는 기운이 점점 약해져 그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점점 뻗어나가는 기운은 강해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제 늙어서 죽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생사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우주에는 2대 6대 2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존재할 때는 7대 3이 중요한 건데 단체로 있을 때는 2대 6대 2가 작용을 해요. 덩어리로 있을 때는. 그것은 벌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이나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그 많은 부리 가운데 20%는 바보 같은 거고 20%는 똑똑하고 나머지 60%는 그럭저럭이에요. 그래서 그 바보 같은 20% 중에서 누군가 잡혀먹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이와 같은 패턴을 ABC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보통 운동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지금 축구를 누가 제일 잘해요? 우리 한국에서. 뭐 손아무개라고 하는 선수. 그 선수는 A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스카우트할 때 A 플레이어로 부른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A 플레이어를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B, C는 안 하고. 근데 이 수많은 경영 컨설팅 회사들은 이와 같은 운동선수들을 분류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 사원을 분류할 때 A, B, C 플레이어 3단계로 나누어 C 플레이어의 피해를 줄이고자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A는 잘하는 사람이고 B는 그럭저럭 하는데 C 나머지 20%는 영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 못하는 것은 그 사람 개개인의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들이 경영 컨설팅 회사들이 그런 걸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뭔가 수급제로 한다든지 뭔가 해서 C 플레이어를 없애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우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A 플레이어는 아주 우수한 사원으로 그것은 전체 인원 가운데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C 플레이어는 언제 그만두어도 괜찮은 무능한 실력의 하위 20%의 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영 컨설팅 회사들은 그걸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간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위 20%의 인간이 있고 60%의 그럭저럭이 있고 뛰어난 20%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다 보면. 그래서 역시 우리 사람들도 하위 20%는 자신의 선입견을 통해 세상에 나타난 것을 받아들이고 판단하여 자기가 아는 범위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자도 상사문도 금이행지 으뜸 가는 선비는 도를 듣고 힘써 행하며 중사문도 약제양망 중간 선비들은 있고 없음을 의심하며 하사문도 대소지야 아랫선비들은 도를 듣고 크게 웃나니 불소 불족 이위도라 그가 비웃지 아니하면 도라 이름할 수 없나니라 라고 말했어요. 역시 노자도 A 플레이어, B 플레이어, C 플레이어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위의 인간들은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선 보기 때문에 이런 우주의 얘기 같은 건 잘 이야기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평면적인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은 자기네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위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과학이나 통계 따위를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어도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과학도 인간이 하는 건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의 진실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게 하위 20%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60%는 하위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옳은가 보다 그러고 상위가 이렇게 말하면 아 저게 옳은가 보다 이런 사람이 또 60%예요. 그러나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비추는 마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비추는 마음 이런 거에 따르지 않고 자기 영혼 속 깊은 곳에 숨겨있는 생명 에너지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뜻을 펼칩니다. 상위 20번들은 세상이 이러니까 우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펼쳐요. 그러면 세상은 결국 그 사람의 뜻이
프린팅돼요. 내 뜻이 프린팅되면 세상은 내 뜻대로 변하는 거죠. 프린팅되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펼치는 마음을 수직적 교감이라고 합니다. 수직적. 수평적인 것은 다 보는 것,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지만 수직적인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이건. 수직적 교감은 하위 20%의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3D 형식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3D라는 것은 D는 디멘션이에요. 즉 차원, 3차원 형식의 구조입니다. 보통 우리는 전부 다 2차원적인 평면적인 것만 보죠. 누구나 다 보는 것. 그런데 누구나 볼 수 없는 수직적인 것은 상위 20권 사람들이 아니면 이해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면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 수직적 세계 것은. 21세기 오늘날의 과학은 너무나도 훌륭해서 웬만한 사람은 이해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의술, 병원에서 고치는 의술 또한 50년 전에 비하면 세상 모든 병을 전부 고칠 것 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였습니다. 요즘 기계들도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발전됐고 거의 다 어지간한 거 다 고칠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의술이. 그런데도 이상하게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환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술이 발달되면 환자는 없어져야 되는데 환자는 환자대로 또 엄청 많아져요.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바글바글 거리는 게 환자예요. 사실 어지간한 병은 병원에 가면 모두 고칠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거나 어디 고장났거나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많은 것은 수직적 세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수평적 세계의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기계가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줄지 않고 더 많아지는 이유는 평면적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병의 실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직 세계에서 만들어진 병은 아무리 병원이 많고 또 의학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직적 세계의 자연 치유 건강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도 어지간한 건 다 고칠 수 있어요. 요즘은 눈에 보이는 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수직적 세계에서 생긴 병은 병원에 가서는 못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 전자제품을 매우 좋아해서 요즘은 이제 거의 안 합니다. 한번 쓰러졌기 때문에. 한때는 오디오 기계가 가득한 방에서 기계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매일 밤 안 자고 기계 속에 파묻혀 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계를 좋아했느냐 하면 이 스피커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선이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플러스는 플러스 선에다가 붙여야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선에다 붙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잘못 연결되면 그걸 나는 듣고 발견할 정도로 나는 대단히 민감했어요. 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기계도 또 너무 많아가지고 이 한겨울에 히터를 켜지 않아도 더울 만큼 방 안에 기계열로 후끈후끈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드디어 과로로 지쳐서 그만 쓰러졌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안 쓰러졌는데 하여튼 사람이 놀다가 보면 쓰러져요. 대부분 사고는 놀 때 납니다. 그게. 그래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가니까 뇌출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에 이제 뇌 수술을 끝내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까?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건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내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의사 손이 아니다. 이게. 그나마 내가 그래도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내 손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는 육각구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생각할 때는 육각구조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의 근원인 생명에너지는 육각구조, 즉 헥사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때는 이 게르마늄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게르마늄이 암이나 생명 연장에 크나큰 효과가 있다고 하여서 나는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르마늄을 연구했어요. 사실 게르마늄은 성분이 규소와 유사하며 또 불이나 아연 등을 함유한 황화학 광물로서 그 자체는 사람의 병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광물이에요. 그게 뭐 사람 먹고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나 내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의 저명한 기업가가 그것을 사다 달라고 해서 나는 그 게르마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 그 게르마늄을 사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사다 주면서 도대체 이게 왜 사람이 그렇게 건강해지고 이걸 먹으면 저렇게 오래 산다 그럴까?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이 직장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직장암은 대부분 한 1년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게르마늄 먹이고 또 나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그 헥사곤에 대한 이런 걸 갖다 해서 어쨌든 우리 아버지는 10년 이상 사셨습니다. 게르마늄이 이렇게 암을 치료하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그 분자 구조가 육각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르마늄은 먹으면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또 병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육각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에너지가 뿜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양수랑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양수가 아기의 건강을 지키며 또 잘 자라게 하듯이 게르마늄 또한 헥사곤 구조를 하고 있어 그와 같은 생명력을 우리 몸에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게르마늄보다 월등하게 효과가 한 1000배 이상 더 날 수 있게끔 을 만들려고 했어요. 첫째는 내가 내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순금으로 헥사곤 메달을 만들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요즘 건 이건 조금 변형된 겁니다. 이게 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컸고 했는데 이게 지금 헥사곤 메달입니다. 이게 이 순금 또한 분자 구조가 헥사곤이기 때문에, 순금도 분자 구조가 육각형입니다. 헥사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순금의 것만 아니라 이 자체 내에가 작용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것을. 그리고 마음 또한 그 구조가 육각형이기 때문에 이 메달을 여러분들이 1개월 이상 꾸준히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메달 안에 생명 에너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제로 포인트 에너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과 헥사곤 안에 이 에너지하고 동화가 되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메달이 현실에 실현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달을 계속해서 차고 있으면 몸 바깥에 마음이 하나 더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원하는 것을 얘가 작용을 해요. 과학적으로는 안 나타나죠. 보이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달을 사이파워 메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이파워 메달.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은 얘가 작용을 해줘요. 영원히 원하는 것을 사이파워 메달이 현실에 실현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메달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주의 원리를 모르면은 사람들이 그 일반 하위권 20%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하죠. 이런 걸. 그러나
이와 같은 소통도 본인의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사실 성과가 있다 해도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쇳덩어리가 무슨 마음이 있다 그래 하는 사람은 벌써 그렇게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얘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도 불신을 해요. 사람이 얘를 불신하면 얘도 사람을 불신해요. 이렇게 평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또 그런 사람들은 꼭 말할 때 과학적 검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과학자가 못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과학도 모르고 또 인간도 모르며 우주의 수직세계인 3D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도 지금 평면적인 과학이지 아직 3D적인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3D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 미흡한 알량한 과학이 뭔지 알량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학도 모르고 또 인간도 모르며 우주의 수직세계인 3D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의 말을 이해하고 또 믿음이 가면 그리고 그 믿는 마음으로 사이퍼 메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이 메달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이 메달 안에 있는 에너지는 여러분들하고 동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면 사이퍼 메달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무서운 것 같지만 이 메달은 여러분들한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승용차 안에 가득 사람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는 폐차됐어요. 근데 안에 탄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아무도 안 다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다 이걸 차고 있었어요. 차는 폐차가 되어 못쓰게 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달리는 차가 와서 들이받아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떨어졌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등 무수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이 메달에 일으키는 기적을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것도 쉽게 말하면 3D 세계입니다. 그게. 나는 이렇게 이 메달을 잘 아는 지인들에게만 소개하여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은 틀림없이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여 무단 복제하여 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서 뭐 별거 아니네. 눈을 보면은 대충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지. 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1mm, 2mm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그래서 잘못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나름대로 그 성능에 비밀이 있어서, 이 비밀이 있어요, 이것이. 그 비밀을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만들면 반대로 상상할 수 없는 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만든 것은 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많은 실험을 거쳤고. 그러나 지금 이 제품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들과 함께 철저한 실험을 거쳐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은 사이퍼 메달이라고 합니다.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이 원기가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이건 버클입니다, 버클. 차는 버클. 여기 보면 이것도 이렇게 육각형이 되어 있죠. 이것을 단전 가까운 곳에 차고 다니면 피로가 덜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잠이 매우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막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뭐 볼트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맞고선 잔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걸 차고 다니면 돼요, 이거를. 아직은 여자용은 지금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차고 다니면은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좀 곤란해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잠이 잘 오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몸에 따라 틀립니다, 그건. 이 잠이 잘 와요. 근데 이 잠이 잘 오는 이유는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보충받는 작업이 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자야지 여러분들은 생명 에너지 받는 거예요. 그 왜 자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몰라가지고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안 자면 죽어요, 그러면. 굶는 거는 100일 동안 굶어도 돼요. 그래서 100일 단식이 있어요. 근데 잠은 일주일만 못 자면, 3, 4일만 못 자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건 잠이 생명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생체 에너지는 먹는 것을 통해 영양분으로 보충이 되지만 이 생각을 하거나 신경을 쓰는 생명 에너지는 잠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잘 때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보충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가나 또 운동선수들에게 매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버클은. 특히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피곤하지도 않고 또 부부 생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클입니다. 육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이 관절이나 또 아픔이 있는 경우에는 아플 때는 육각 팔찌, 이건 팔찌예요. 손에다 차고 다니는 팔찌. 아니면 또 발찌도 있어요. 이거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신기하게 그 아픔이 모두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맨땅 지도사 중에서 한 사람이 이 팔찌를 차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맨땅 접합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는 몸이 아파서 매달 치료비를 2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며 한번 차보자고 해서 빌려줬어요. 이걸 빌려줬더니 하루 동안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더니 하루 만에 통증이 모두 없어졌다고 하면서 매우 기쁘게 그 팔찌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없어졌다니까 여러분들은 고디가 안 질리는 거예요. 물론 하루 만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한 며칠 만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따라 틀려요. 왜냐면 얘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하루 만에 없어졌어요. 이렇게 헥사곤 안의 생명 에너지는 우주 최초의 에너지로 이것을 사이파워 메달이나 또 팔찌 그리고 벨트 등으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면 이 헥사곤 안의 우주 에너지는 우리 몸을 원상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딘가 에너지 패턴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얘가 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이걸 원상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것은 금방 하루 만에 다 효과가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헥사곤 안에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에너지가 이 나빠진 우리 몸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 몸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원상 회복을 시킨 거예요. 얘가 고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는 이 메달을 만들어서 몸에 지닌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아니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제품들은 모두 헥사곤 안에 생명 에너지를 통해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맨 처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옆에 한 사람씩 이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려졌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자 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게. 때문에 오랜 시간 이 제품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팔찌가 됐든 목걸이가 됐든 아니면 벨트가 됐든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 자신의 마음과 제품 안의 생명 에너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화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몸 밖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메달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얘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얘한테 대화를 하면은 최종 목표를 얘가 알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요. 얘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줘요.
몸 밖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본인이 차고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 말고 혼자서만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꾸 빌려줘 버리면 한 번 동화됐던 것이 다시 동화되려고 그러면 1개월 이상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빌려주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꾸준히 차고 다니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걸이 같은 것은. 그러면 몸 밖의 마음은, 즉 메달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여러분들이 만난 것 같았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을 만났을 때 목걸이가 끌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죠. 목걸이가 있다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또 몸에 지니고 있으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희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목걸이를 차고 여러분들이 남을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투정을 하면은 투정이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목걸이를 차고 여러분들이 누구 죽어라 그러면 목걸이가 얘는 죽어를 좋아하는구나, 죽어를 원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은 수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면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을 증오하거나 비난하면 그 또한 몸 밖의 생명에너지는 그렇게 현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들을 몸에 지니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납득을 하면은 이 메달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되게 처음 들어보면은 또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이 육각 효능이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야 이런 걸 몇십 년 동안 해왔지만 여러분들은 갑자기 들으면은 특히 이런 걸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고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이해가 잘 안 되죠.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말을 듣고 왠지 모르게 이 제품들이 나를 구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거 지금 듣고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구입해서 소중하게 사용하면, 그런 사람들은 구입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우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주변에 꼭 소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각 안의 우주 에너지는 수직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직작용이에요. 수평작용이 아니고, 평면적 세계에서는 결과만 나타날 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긴 결과만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 결과가 나타나고 두 번 나타나고 세 번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의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또 병에 대한 염려 또한 많아지면 그것이 수직작용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병을 염려하면은 수직작용해서 염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수직작용을 일으키는 우주 최초의 에너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 육각 제품들은 결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제품들은 아닙니다. 치료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나요, 몸에 지니고 있으면 우주 최초의 에너지는 잘못된 에너지 패턴을 바로잡아 건강한 몸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헥사곤 안의 우주 에너지, 즉 생명 에너지를 통해 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